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의 강대성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들이 급부상하는 느낌입니다. 원래 환경 문제는 예전부터 대단히 소중한 이슈였는데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최근 ESG 열풍이 불면서 다시 한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구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 계십니다.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기후변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돼서 최근에 P4G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구가 한번 망가지면 환경이 망가지면 정말 그 다시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희 몸도 한번 망가지면 다시 옛날 상태로 회복하기에는 대단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환경 문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집을 가면 너무 좋잖아요. 집이 깨끗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막 그럼 너무 좋은데 집에 딱 갔는데 너무 더러워. 쓰레기 천지고 바퀴벌레랑 쥐가 우글우글하고 음식은 다 썩어 있고 그럼 싫겠죠. 근데 그 집은 청소하거나 우리가 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겠지만 지구는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진짜 집은 지구잖아요. 네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고 이 지구는 우리가 지금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 우리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살 수 없을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현재 이제 온도가 0.5도, 1도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그 환경 난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렇죠.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오늘 토크쇼에서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이야기를 대표님께서 많이 좀 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생활 습관을 바꾸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좀 동참해주는 일들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벌써 이제 1년 6개월 경과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오늘 마스크 쓰고 오셨다가 아까 벗으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데 네. 아마 이 마스크가 일단 버리면 500년 동안 썩지 않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마스크 문제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인가요? 투표를 했잖아요. 투표할 때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투표자가 비닐 장갑을 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나왔던 비닐 장갑이 63빌딩 몇 개 층을 합쳐놓은 높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또 어떤 대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대표님께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뒤바뀌고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사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걸 또 지금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더 심각한 게 무엇인지 또는 이 코로나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또 생기면 안 될 텐데 네.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가 생긴 이유도 이 생태계의 파괴 그 생태계 파괴는 기후변화로 인한 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박쥐에서 온 거잖아요. 박쥐하고 사람이 지금 같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최근 20년간 보면은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전염병이 70%까지 증가했어요. 점점 증가하고 네. 있어요. 이 원인도 지금 기후변화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나온 사파를 보면 권투 링에서 코로나하고 지구가 엄청 싸우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링 밖에서 아직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를 탁 무섭게 보고 있는 엄청난 거인 같은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후변화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무섭지만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게 기후변화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너무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시청자분들께 에코맘 코리아는 그러면 어떤 단체야? 에코맘, 에코라는 의미가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맘은 엄마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에코맘 코리아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저는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거는 머리로 하는 건 소용이 없고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다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실천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좋은 말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환경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에코 마음을 갖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결심을. 엄마의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네요. 네, 원래 마음에서 그렇군요. 생각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 마음이 또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또 엄마의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또 지구가 마더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마음과 엄마, 의 어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을 움직이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환경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NGO입니다.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지금 12년 지났어요. 12년 지나셨어요. 네, 지구의 날, 최근 아, 지구의 날 12살 네.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12년 동안에 활동해 오시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았던 어떤 행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소개를 네. 해주시고 넘어가시죠. 일단 뭐 너무 많아서 많은데 일단 저희가 한 12년 동안 한 20만 명 정도 교육을 시켰어요. 네네. 근데 저희의 교육의 특징은 좀 깊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처음에 시작한 프로그램이 1년 과정의 글로벌 에코 리더였는데 다들 어떻게 1년 동안 제가 100명만 처음에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언제 사람들 하냐 뭐 바꾸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번 교육받은 1000명은 빵명이다. 제대로 교육받은 한 명이 1000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게 깊이 있게 교육을 해서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금은 대학생이 돼서 이 아이들을 또 도와주는 멘토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좀 많은 어떤 변화의 움직임, 나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에코 리더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오셔서 저희 사회적 기업가 과정도 해주시고 그러셨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 1개월 뭐 해서 매주 만나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 아이들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아이들이 그 환경을 지킨다는 거가 생활화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환경을 지키는 거에 맞춰져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 환경 일기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에코리더들이 정말 더 많은 인력이 양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보면 환경 문제 아무리 저희가 강조를 하더라도 실제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 교육을 받다 보면 아마 부모님들한테 많은 잔소리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이 맞아요. 어떤 생활하는 것들이 친환경적인 생활보다는 생활 편리성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에코리더 과정과 에코리더들이 그 환경에 관한 이렇게 교육을 시켜보시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은 옳다고 생각하면 힘이 엄청 세져요. 그래서 그 학교 전체를 바꾸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에코맘 장터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쓰레기 없는 장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런 바자회 같은 걸 해요. 근데 쓰레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숟가락도 가져오자, 접시는 뻥튀기로 쓰자, 막 이런 것들 제안하면서 어떤 학교는 한 번 바자회 했을 때 쓰레기 큰 봉지 100리터짜리가 70몇 개를 썼는데 이제 아이들의 참여와 제안으로 4개가 나왔다는 네,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이 에코리더 아이들을 제안해 가지고 세제를 다 EM 세제로 바꿔서 정말 이 화학 물질이 이렇게 강으로 흘러가서 생태계를 또 파괴하는 이런 정화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또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른들도 걱정이 많잖아요. 이게 아이들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도 바뀌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빨리 우리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마스크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마스크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깨끗하게 손 씻는다고 먼저 손 잘 안 씻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 씻는다고 하면서 손 씻을 때도 비누칠할 때는 물 잠그고 하면은 훨씬 물을 절약할 수 있는데 막 펑펑 틀어놓고 한다든지 또 못 씻을 때는 물티슈를 많이 써요. 근데 물티슈도 플라스틱이거든요. 물티슈, 마스크,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음식도 많이 배달시켜 먹죠. 이러한 플라스틱들은 500년 동안 썩지 않아요. 500년 동안 썩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마스크나 또 이런 물티슈나 그리고 스티로폼 이런 것들은 더 금방 부서지겠죠. 딱딱한 플라스틱보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금방 또 미세 플라스틱이 될 수가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잘게 쪼개지면 걔네들을 물고기가 먹고 그걸 다시 사람이 먹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발암 물질을 일으킨다거나 생식기에 장애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그 비타민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쓰레기 잘 막 버리고 공기가 오염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어도. 제가 지난주에 그 CSR 임팩트의 서명지 대표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제주도의 플라스틱 이슈 때문에 제주도의 그 해안가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이렇게 바다 속에 있는 그 다이버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셨는데 그걸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환경 문제가 전 부처적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물 속에 있는 거는 뭐 해수부, 물 밖으로 나오면은 뭐 행안부인가 뭐 이렇게 관할 부처들이 정말 네, 이렇게 막 쪼개져 엇박자를 있어가지고. 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그걸 처음에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어렵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환경 전문가로서 일을 하시다 보면 정부가 어떤 환경과 관련된 어떤 획일적인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이야기도 좀 오늘 해주시죠. 그 말씀하시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환경은 이런 환경과가 있어요. 뭐 환경과 또 우리 환경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건설을 할 때도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도로를 낼 때도 환경과 관계가 네. 있겠죠. 음식을 요리할 때도 미세먼지가 음흠. 나오잖아요. 환경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또 산업, 그 산업하는 데에서도 얼마나 환경 에너지 문제, 뭐 폐수 문제, 폐기물 문제,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게 없어요. 네. 환경 모든 분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외국에서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부시장 제도 같은 걸 둬요. 아. 그래서 통합해서 이걸 본다든지 네네. 또 요즘 정부에서도 그래서 요즘 뭐 총리실 산하에 통합해서 같이 하자 네.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이 음흠. 있는 이유는 이게 한 부처나 한 국에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가 함께 가야 시너지가 난다.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는 네. 완전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해봤자 소용이 없는 엇박자가 네네.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투자를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거나 과학을 바꾸는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너지를 지금 너무 많이 쓰고 그것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결국 기후 변화를 부추기는 문제가 돼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하다가 전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기 제품들의 에너지 1등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럼 효율을 높인 만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야 줄여야죠. 되겠죠. 네. 그거를 예상하고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확 높인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줄일 줄 알고. 예. 근데 에너지 사용량은 준 적이 없어요. 아. 계속 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증가율 1위예요. 그러면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네. 일이죠. 그걸 줄이려고 엄청난 돈을 썼는데 오히려 더 많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학과 기술만 시스템만 바뀌면 네. 그냥 그것이 마케팅 수단으로 그냥 전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기요금 얼마 안 나오니까 더 큰 걸 사고 네. 또 여러 대를 사고 막 안 필요한 것도 전기요금 한 달 3,000원 네. 살까? 막 이러면 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네. 정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우리 하 대표님 뵈니까 텀블러 오늘 들고 나오셨네요. 그 종이컵 안 쓰시는 모습 되게 좋습니다. 뭐 물 한잔 하시죠? 기본적으로 저는 텀블러하고 손수건 네네. 이 두 가지는 정말 꼭 이제 권하고 싶어요. 네네. 지금 최근에 정말 우리나라도 물티슈를 굉장히 많이 네. 쓰고 있는데요. 물티슈가 플라스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라스틱인데 지금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영국의 템즈강에서 제 키 한 4배 정도 되는 64m짜리 엄청난 큰 암초가 발견됐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커겠어요. 우리 네. 키의 4배 정도 되니까 그거를 막 끄집어내서 너무너무 힘들게 끄집어냈는데요. 그게 뭐였을까요? 쓰레기 아니요. 플라스틱 덩어리예요. 물티슈였어요. 아 물티슈. 물티슈와 기름이 뭉쳐져서 한 거였고요. 그거의 94%는 다 물티슈였어요. 아. 나머지 기름.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뭐 변기 이런 데 막 버리거나 이러면 네. 큰일 납니다. 그 이야기 네. 나오셨으니까 이제 네. 말씀하셔서 기억나는 게 그 남태평양의 GPGP라는 섬 네.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쓰레기 섬. 쓰레기 섬이 네. 뭐 한반도의 몇 배라더라? 네.
아주 큰 한반도에 7배나 일곱 되는 배. 엄청 큰 예. 쓰레기 섬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쓰레기 문제는 저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네. 큰일 나요. 예,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 미세 플라스틱이 배포되어 있는 강들을 조사를 했어요. 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플라스틱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걔가 썩지 않고 계속 잘게 쪼개져가지고 네네. 우리 입속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무서워하는 건데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해안가가 어디인가 조사를 했더니 전 세계에서 2위 우리나라 서해안, 아 그래요? 3위 낙동강 하구예요. 아, 깜짝 놀랄 일이죠. 네. 태평양의 일이 아닌 거예요. 아,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플라스틱 소비량도 전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스티로폼 생산량 소비량 전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요즘 너무 이렇게 막 위생하면서 예. 우리가 너무나 그 일회용 플라스틱, 일회용 비닐, 또 일회용 용기 이런 거 너무나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문제다. 태평양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자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들도 이제 ESG가 이제 화두가 돼서 뭐 ESG 열풍이 불고는 있는데 ESG 워싱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런 심각성을 고려하면 소비자분들께서도 이게 뭐 환경과 좀 동떨어진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도외시하고 전번 뉴스 잠깐 신문 보다 보니까 그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었더니 매출이 80% 올랐더라 뭐 이런 네.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플라스틱 이야기 잠깐 나왔으니까 플라스틱을 지금처럼 바다에 투척을 하면 2050년에 가면 이 해양 생태계에서 먹거리는 아무것도 없다. 다 네.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예, 재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2, 3년 된 것 같은데 충북 괴산에 이제 아이쿱 생협이 힐링 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커피 로스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미김인가요? 그 어머니들이 김. 아이들 학교 갈 때 이렇게 그 비닐 봉투 안에 들어있는 김 있잖아요. 그게 아마 소금을 3번 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입구에 가보면 그 천일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찍어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이제 플라스틱 알갱이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간접적으로 아니 직접적일 수도 있죠. 많이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데 정말 플라스틱 이슈가 대단히 심각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플라스틱 이슈에 대해서 네. 이 시청자분들께 또는 정부 당국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해주시죠. 근데 플라스틱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가 지하 자원을 아낄 수 있고 정말 아주 그 제대로 된 철강 같은 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은 일회용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을 우리가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분리배출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 배출을, 대량 폐기를 하는 구조에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앞단에서 일단 줄여야 돼요. 앞단에서. 그래서 우리가 앞단에서 일단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제품을 조금 만들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 일단 조금 사야 돼요. 꼭 네. 필요한 것만 사야 돼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필요한 걸 일단 샀으면 오래 써야 돼요. 오래 쓰고 그걸 꼭 어쩔 수 버릴 때가 오잖아요. 버릴 때는 가능한 재활용이 되도록 버려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실천해야지만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럼 꼭 필요한 것만 산다고 하면 내가 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안 사는 것 중에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사는 물건이 아니어도 필요 없는데 나한테 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일회용,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배달할 때 일회용품들이 오잖아요. 네네. 그거 없어도 집에 다 숟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거절한다든지 또 음식점에 가면 물티슈가 나와요. 그걸 아예 거절한다든지 또 내가 안 먹는 반찬들도 막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미리 이거는 빼주세요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의 모든 거에는 에너지가 든다. 네. 그걸 만드는데도 사용하는데도 네. 버려서 폐기 처분하는데도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꼭 내가 필요한 것만 쓴다. 그 일단 그걸 썼으면 오래 쓴다. 네. 버릴 땐 재활용이 되게 한다. 이거를 꼭 우리 모두가 그것만 실천해도 네.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쓰레기 분리수거 우리나라가 해외를 나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고는 있지만 저도 지금 저희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 뭐 저도 열심히 집사람의 분부를 받들어서 열심히 이렇게 갖다 버리고는 하지만 또 이게 다른 지역을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단지나 일반 뭐 서울 외곽 이런 데 가보면 또 이제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리수거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분리수거가 좀 제대로 되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분리배출을 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리배출을 잘하고 싶은데 요즘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분리배출만 잘하면 내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지구를 되게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과거에 비해서 일주일 동안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자체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이 너무너무 발전했지만 지금 이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배출하면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딘가에 버려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일회용 플라스틱의 지금 재활용률은 9%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쓰레기 자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포장이 더 안 된 것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낮게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떤 데 가면은 막 외국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다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감자 5개, 막 이렇게 당근 4개, 뭐 이렇게 골라서도 많이 가는데 우리는 막 하나하나 다 일일이 포장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소비자의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어느 한 군데를 이렇게 두드려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A부터 Z까지 모든 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 그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 대표님과 저만의 비밀이 하나 있잖아요. 그 하 대표님 자녀가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주인하고 다퉜던 이야기 그거 한번 해보시죠. 우리 둘만이 아는 비밀을 오늘 공개를 하셔야죠. 아니 컵빙수가 막 유행이 시작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컵빙수를 네가 사와라로 저희는 이제 앉아 있었는데 매장에 앉아서 얘가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나 봤더니 그 컵빙수를 다 일회용 컵에다 주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자기는 일회용 컵에서 나 받을 수가 없다. 그냥 용기에다 주세요. 다른 용기에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장이 손님이 원한다고 다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게 담을 용기가 마땅치 않다. 근데 저는 저긴 절대 못 먹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저희가 딱 갔더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도 안 와서 갔더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인장께 사실 저희 아이가 환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일회용 컵을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있으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컵에다가 주셨는데 그때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바로 그 앞에 대학생 자녀들과 엄마 아빠 넷이서 컵빙수 듣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면서 부끄러워서 애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극들을 우리가 자꾸 주는 이제 이런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지구 환경을 이렇게 이제 살리기 위해서 실천 또 다양한 교육 이렇게 힘쓰고 계신 대표님께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금 대표님이 계시는 에코맘 코리아의 꿈 어떤 코리아. 꿈을 꾸고 계시나요? 저희는 일단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에코로 만드는 게 저희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 에코라이프, 라이프 스타일 바꾼다는 거는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야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코 헤빗 운동을 하고 있고 그게 모여서 에코 라이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에코 라이프를 실천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탄소 중립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 그냥 내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 눈을 뜨죠. 불 켜죠. 이를 닦아요. 세수하고 그리고 밥을 하죠. 밥을 먹어요. 그다음에 그
차를 타고 이제 회사든 학교를 가죠. 그럼 거기도 불을 켜죠. 또 뭐 공기청정기나 냉난온풍기를 쓰죠. 또 밥을 먹죠. 음식물이 남죠. 쓰레기를 버리죠. 이 모든 과정이 네. 다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걸 0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쓴 것만큼 마이너스를 음흠. 시키시든지 아예 음흠. 안 쓰든지. 음흠. 그러면은 학교나 집에 가는 건 걸어가면 0이 될 수가 네네. 있지만 밥을 생식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 에너지가 쓰인단 말이에요. 이 나의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이 에너지를 줄일 것인가. 음흠.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는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수를 되게 많이 먹잖아요. 네. 생수는 여러 문제가 많아요. 일단 지하수에 있는 물은 한정돼 있어요. 네. 그 물은 만드는데 몇만 년이 걸려요. 또는 몇백만 년이 네. 걸려요. 그 물을 얼마나 년이 퍼대고 있어요. 네. 그럼 언제 고갈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나중에 비가 와도 완전 땅 속이 전부 다 물이 없게 되기 때문에 다 산사태가 나고 그게 네. 그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펌핑해서 올리는데 에너지가 쓰이겠죠. 네. 또 물을 깨끗하게 만들 때 에너지가 쓰이겠죠. 걔를 또 그 페트병에 네. 담아요. 담는. 페트병 만드는데 에너지가 쓰이겠죠. 그런데 또 페트병에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의 30배의 물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물 한 병 먹으면 31병 물을 마시는 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페트병도 문제지만 물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 자원이 고갈되고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네.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나의 삶에 있어서 다 이렇게 녹색으로 에코로 세상을 보는 네. 프리즘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을 쫙 네. 해가지고 에코로 보는 눈. 네. 그 한 사람이 꾸는 꿈은 실현되기가 좀 어렵지만 그 같은 꿈을 여러 사람이 꾸면 훨씬 더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우리 에코맘 코리아가 꾸고 있는 꿈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시청하신 뒤에 행동 방식을 좀 바꾸어서 에코맘 코리아의 꿈이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성의 경제적인 토크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 대표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